논산역에서 내린 택시가 멀어지자 김동수는 잠시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68세의 그는 지난 3주간의 대수술을 견뎌낸 몸으로 집 앞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누런감을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이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 민수가 마중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민수는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불안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마치시고 오셨네요. 동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공기가 어딘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 소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는 어디 갔나? 친정에 갔습니다. 민수의 대답은 짧고 어색했습니다. 동수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30년 넘게 키워온 자식의 표정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 얼굴이 영 좋지 않구나. 민수는 손을 비비며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동수는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병원에서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침착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암농장을 팔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동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여전히 아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자금이 필요했고 빚도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어차피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농사도 안 짓는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반응을 두려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수는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성암농장은 그가 30년 전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사들인 땅이었습니다. 논산 외곽의 그 땅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밭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니, 특별한 의미뿐만 아니라 특별한 가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얼마에 팔았나? 3억입니다. 민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동수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쓸쓸했습니다. 3억? 동수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동수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연이 집안에 들어온 지 2년, 처음에는 얌전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면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연이 혼자 결정한 건가? 아니요. 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입원 기간 중에 아내의 설득에 넘어가 서둘러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동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성암리 방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땅에 대해 민수가 아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나? 동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한 일을 후회하게 될 거다. 아버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동수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나 슬픔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결단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소연이는 언제 돌아온다고 했나? 내일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둔 것들을 실행에 옮길 시간 말입니다. 민수야, 내일 저녁까지는 집에 있어라. 그리고 소연이가 돌아오면 나한테 알려줘. 네, 왜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동수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암 농장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적도, 계약서, 그리고 민수도 소연도 모르는 중요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동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30년간 농사꾼으로 살아오며 쌓인 지혜와 경험, 그리고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곧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저지른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몸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성암 농장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려오자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고맙다. 동수는 밥상 앞에 앉으며 아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수의 눈가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 역시 밤새 고민에 빠져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제 밥부터 먹자. 동수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평소라면 농사 이야기나 동네 소식으로 대화가 끊이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동수는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가 판 성암 농장이 어떤 곳인지 아나? 그냥 밭 아닌가요? 몇 년째 농사도 안 짓고 계시잖아요. 동수는 서류 봉투에서 지적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성암리 일대를 자세히 표시한 지도였습니다. 이걸 보거라. 민수는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성암 농장의 위치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여러 개의 파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파란 점들이 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지하수 관측정이다. 동수의 설명이 시작되자 민수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논산 시내 절반이 의존하는 지하수원이 바로 성암리 일대에 있다. 그 중심이 우리 농장이야. 지하수요? 그래. 10년 전부터 시에서 수질 검사를 해왔는데 성암 농장 일대의 물이 가장 깨끗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5년 전부터 대기업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물 사용권 계약을 맺자고 말이야. 민수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익숙한 기업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5개 회사가 계약을 맺고 있다. 매년 임대료로 15억을 내고 있어. 15억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땅을 3억에 팔았다. 동수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바라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소연이가 그냥 버려진 땅이라고 했습니다. 농사도 안 짓고 세금만 내는 땅이라고요. 동수는 아들의 변명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섰습니다. 민수야, 내가 2년 전에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나? 너무 성급하다고 하셨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 알겠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반대가 단순한 걱정으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우리 집에 대해 많이 물어보더구나. 특히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면 말이야. 그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 동수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성암리 방향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내가 입원한다고 했을 때 소연이 반응을 봤나?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먼저 나오더구나. 민수는 그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소연의 첫마디는 걱정이다가 아니라 얼마나 걸릴까요? 였습니다. 아버지, 설마 소연이가 처음부터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의심은 하고 있었다. 동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보관해뒀다.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곳에 말이야. 그럼 농장 매매는 유효하긴 하다. 하지만 물 사용권은 별개야. 그건 내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 민수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꺾었습니다. 문제는 땅 자체를 되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소연이부터 만나봐야겠다. 이 일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계획된 일인지 확인해야 해. 그때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소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뭐라고 하나? 민수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일찍 돌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오늘 저녁에 이야기해보자. 아버지, 혹시 소연이가 정말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겠다. 동수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오후에 시내에 같이 가자.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봐야겠다. 그리고
동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옛 친구 하나도 만나야겠어. 민수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결연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논산 시내로 향했습니다. 동수는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30년 지기인 김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죠. 어떤 증거요?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 그리고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 말입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그런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동수는 민수를 데리고 시내 한 카페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태연아 고맙다. 동수 형님, 오랜만이에요. 최태연은 동수의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현재는 사설탐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부탁한 일은? 네, 조사해 봤습니다. 태연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소연 씨에 대한 자료입니다. 결혼 전 이력부터 최근 활동까지요. 동수는 봉투를 받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과가 어떤가? 집에 가서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태연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형님이 예상하신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동수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소연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대화를 해보자.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야. 만약에 정말로. 그때 가서 생각하자. 동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재산이 하룻밤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가족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눈에는 그 밝음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 왔습니다. 소연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소리였지만 거실에 앉아있던 동수와 민수에게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소연은 거실로 들어오며 시어버지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친정에서 잘 다녀왔나? 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소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동수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민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아버님께 말씀드렸어? 뭘 말하는 거야?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반문하자 소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성암농장 일 말이야. 아버님, 저희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앉아라. 동수의 말에 소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동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수한테 들었다. 3억에 팔았다고.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놀리고 있던 땅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급해서. 급했나? 동수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 급한 일이 뭔지 들어볼 수 있을까?
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비랑 대출 이자가 밀려서요. 얼마나 밀렸는데? 한 5천만 원 정도요. 동수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성암농장의 연간 임대 수익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소연아, 이걸 보거라.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을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놀리고 있던 땅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동수의 설명이 이어지자 소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연간 15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로? 동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내가 수술받는 동안 서둘러 팔았나? 그건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시아버지가 입원한 틈을 노려 일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아내가 갑자기 농장을 팔자고 했을 때 말이야.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소연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좋다. 그럼 이제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동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최태연이 조사한 소연의 과거 자료였습니다. 소연아, 내 결혼 전 직장이 어디였나? 금융회사에서 일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거라.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투자 상담이요. 투자 상담? 동수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일했던 회사가 작년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고 나와 있구나.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저랑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동수는 계속해서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객들한테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투자금을 빼돌린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소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반응이 너무 격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관여하지 않았다고 치자. 그런데 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논산까지 내려왔나? 민수 오빠를 만나서요.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하나?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년 전 서울에서 소연과 만난 일을 떠올렸습니다. 소연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네, 우연히요. 동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때 너한테 뭘 물어봤나? 민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소연이 처음에 물어본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그리고 집안이 어떻게 되냐고, 또 아버지가 뭘 하시냐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제야 그때의 대화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연아, 내가 민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집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소연의 부정은 힘이 없었습니다. 동수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보겠다. 정말로 우연히 민수를 만난 건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도 대답이구나. 동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아버지, 농장은 이미 팔려나갔다. 되찾기도 쉽지 않고 동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 사용권은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것만으로도 연간 15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동수는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권리가 민수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민수는 너의 남편이지.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그것까지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아버지, 그런 말씀은. 민수가 황급히 말렸지만 동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현실을 봐야 한다. 우리가 당한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어. 그때 소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남자였습니다. 소연은 급히 다른 방으로 가려 했지만 동수가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받아라. 잠깐만요. 소연은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상대방이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누구 전화였나? 친구예요. 남자친구.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기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소연아,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 오늘은 피곤하다. 아버지, 민수야, 너도 오늘은 생각을 정리해봐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이야.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소연과 민수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간 동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땅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가족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지켜내야 했고 무엇보다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동수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최태연의 연락처와 함께 몇 개의 중요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동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수첩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술 후 회복기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소연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동수는 창문으로 다가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들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소연이가 친정에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 동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소연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 기다린다고요? 급하게 할 일은 아니야.
천천히 진실을 밝혀나가는 게 중요하다. 동수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최태연과 긴 통화를 나눈 후 몇 가지 방법을 준비해뒀습니다. 오전 10시경 동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태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형님, 준비가 다 됐어요. 고맙다. 오늘 오후에 만나죠. 통화를 마친 동수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오늘 오후에 나가야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이에요? 함께 가면 알게 될 거다. 오후 2시, 동수와 민수는 논산 시내의 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최태연이 운영하는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연은 두 사람을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장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녹음 장치입니다. 태연이 설명했습니다. 소연 씨와의 대화를 녹음할 예정이에요. 녹음요? 네. 진실을 밝혀내려면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동수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이건 소연이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진실을 알기 위해서야.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만약 소연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다면요? 그럼 우리가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 동수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연은 작은 녹음기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셔츠 안쪽에 끼워두세요. 소연 씨가 전화하면 녹음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전화가 올 걸 안다는 거예요? 곧 올 거예요. 태연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몇 군데 손을 써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동수와 민수는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가 지나자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소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수는 동수를 바라보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큰일 났어. 소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계좌가 막혔어. 갑자기 돈을 못 찾겠다는 거야. 민수는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떤 계좌? 농장 돈 넣어둔 계좌 말이야. 빨리 와줘. 지금 어디 있어? 은행 앞이야. 서울은행 본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소연이 서울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울? 친정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 급한 일이 생겨서. 소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여보, 지금 따질 때가 아니야. 빨리 와줘.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줘.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어쨌든 계좌가 동결됐다고. 민수는 동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동수는 계속 대화하라는 듯 손짓했습니다. 소연아, 혹시 그 돈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이었니?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가 쓰려고 했지. 우리, 너랑 나 말이야. 대화가 이어지면서 소연의 말에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은행에 계좌를 만들었어? 논산에도 은행이 있는데. 그게 금리가 좋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말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아, 대답 안 할 거야? 여보,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중요해. 우리 아버지 땅을 팔아서 번 돈이잖아. 소연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여보,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야.
왜 갑자기 서울에 가서 계좌를 만들었는지, 그건 또 다른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수는 메모지에 글을 써서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누구와 함께 갔는지 물어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아, 혼자 간 거야? 당연히 혼자 갔지. 정말?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소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서울까지 가기엔 멀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민수는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한 소연의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거짓말. 어젯밤에 나한테 그렇게 따져놓고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솔직히 말해줘.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 소리야? 대답해줘. 여보 정말 이상해졌어. 아버지가 뭐라고 한 거야? 동수는 또 다른 메모를 써서 보여줬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물어봐. 소연아,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농장을 파는 일 말이야. 갑자기 생각한 거야.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정말? 당연하지.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하필 아버지가 수술받는 동안 서둘렀어? 그게 기회였으니까. 소연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소연아,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지? 아니야. 그럼 왜 나랑 만나기 전에 우리 집에 대해 미리 알아봤어? 그런 적 없어. 정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긴 침묵이었습니다. 소연아? 여보. 소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처음부터 너희 집 재산을 알고 있었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누가 알려줬어? 그건 말할 수 없어. 왜? 위험해. 소연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뭐 하고 있어? 잠깐만. 소연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전화 끊을게. 잠깐, 소연아.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녹음기를 끄고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동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구나. 동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왜요?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바보였어요. 바보가 아니라 순수했던 거지. 동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하지만 그 전에 동수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태연에게 연락해서 소연이 위치를 파악해보자. 네. 민수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섰습니다. 아버지, 소연이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건 분명히 해야 해. 그날 저녁 최태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연 씨 위치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배후 인물도 확인됐습니다. 동수와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태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일주일 후 논산경찰서 앞에서 동수와 민수는 최태연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소연과 그녀의 공범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태연이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계좌 동결도 풀렸고 농장 매매 계약도 사기로 인정받아서 무효 처리됩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쁨보다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어떻게 되나?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 정도 실형을 받을 것 같아요. 초범이고 공범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어서 양형이 좀 줄어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승리했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죠? 바보가 아니라 너무 착했던 거야. 동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게 잘못은 아니다. 다만 이번 일로 조금 더 신중해지면 되는 거지. 집에 도착하자 동수는 성암농장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 땅을 밟고 싶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농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밭이었지만 이제 민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이 땅의 가치를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말했다면 어땠을까? 동수는 되묻기보다는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아마 내가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됐을지도 모르겠구나.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너는 많은 걸 배웠을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말이야. 신뢰요? 그래, 신뢰. 동수는 밭 한가운데에 서서 흙을 한 줌 집어 올렸습니다. 이 땅이 30년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꾸준히 가꾸고 지켜왔더니 지금의 가치가 생긴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 하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답게 살면 된다. 저답게요? 착하고 성실한 내 모습 그대로 말이야.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롭게.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농장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버지, 응?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민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가 미안하고 뭐가 고맙다는 거냐? 집안을 위험에 빠뜨려서 미안하고 끝까지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동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는 거지. 네.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믿었다. 내가 나쁜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농장 관리를 내게 맡기려고 했는데, 동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르려나?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모든 걸 알려주세요. 혼자 판단하지 않을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소연이한테 면회 가봐야 할까요? 동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가봐도 되겠다.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어. 가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 용서한다는 말이요. 동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움보다 용서를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미움을 갖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게 내게도 좋을 거야. 며칠 후 민수는 구치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소연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소연은 유리창 너머로 민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너를 더 잘 이해하지 못해서. 민수의 말에 소연은 더욱 울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하니? 잘못한 건 나인데.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나는 너의 어려움을 몰랐고, 너는 나의 마음을 몰랐고, 면회 시간은 짧았지만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망이 아닌 이해의 시간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정말? 응. 그리고 너도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너도. 면회를 마치고 나온 민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미움을 놓아버리니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면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땠나? 다행히 소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됐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 응? 제가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는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동수는 잔을 들어 아들과 건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자 더 자주 이야기하자. 네, 아버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성암 농장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6개월 후 민수는 농장 관리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농장을 돌아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물 사용권 계약 갱신하는 날이지? 네, 아버지와 함께 가려고요. 좋다. 이제 내가 주도해 보거라. 민수는 아버지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농장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 발전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동수는 농장에 벤치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왜 벤치를 놓으셨어요? 나중에 손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려고. 손자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는데요. 뭘, 언젠가는 하겠지. 그때는 좋은 사람 만나거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되겠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이런 아들도 포기하지 않고 키워주셔서요. 포기할 이유가 있었나? 동수는 웃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다. 넘어지지 않고는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없어. 민수도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다. 두 사람은 농장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농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서 이들을 지켜볼 것이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동수와 민수 부자가 다시 쌓아가는 신뢰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농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 바람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